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휴직 중인 공무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필품을 받기 위해 푸드뱅크를 찾는 공무원들도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지속되면서 항공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까지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 대규모 지연과 결항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LAFC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함께 K-팝과 한식 등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특별한 경기를 개최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부터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60대 은퇴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기업 원엑스 테크놀로지스가 내년부터 다양한 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네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여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세계 단판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은 회담은 약 1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달리는 백악관이라는 별명의 미국 대통령 경호 차량 더 비스트 2대가 김해공항 공군기지로 들어섭니다. 두 대국의 정상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건 트럼프 대통령. 얼마 후 시 주석이 탄 차량 행렬도 회담 장소에 도착합니다. 6년 4개월 만에 악수. 수개월간 이어진 양국의 치열한 무역 전쟁을 암시하듯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And we're going to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 have no doubt.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무역 전쟁의 최전선에서 서로를 비난해온 양국 주요 인사들과 함께 회담장에 앉은 두 정상.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원고 없는 모두 발언에서 대뜸 시 주석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퍼부었습니다. Very, very distinguished and respected president of China.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of a great country. 시 주석은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And it feels very warm seeing you again. We have spoken on the phone 3 times, exchanged several letters. 트럼프의 선호배에 달하는 발언 내내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대등하고 이미 세계엔 2개의 태양이 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And it is normal for the 2 leading economies of the world to have frictions now and then. China and US can jointly shoulder our responsibility as major countries. 다만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트럼프의 대표적 구호를 언급하는 외교술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I always believe that China's development goes hand in hand with your vision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두 슈퍼파워의 만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비공개 상태로 진행된 정상회담은 예상을 뛰어넘는 1시간 4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회담을 기점으로 지난 반년간 세계 경제를 들썩이게 했던 양국의 무역 전쟁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이번 미중 관세 협상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감을 드러냈고 미중 무역 전쟁이 파국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고 미국도 펜타닐 관세를 낮췄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상 결과를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overall, I guess on the scale from 0 to 10, with 10 being the best, I would say the meeting was a 12. 먼저 중국은 12월 1일부터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던 히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도 즉시 다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합성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흘러드는 걸 막는 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토류 문제는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였고 중국의 대두 수입 재개로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인 미국 중서부 농민들에게도 할 말이 생겼습니다. It's tremendous amounts of the
soybeans and other farm products are going to be purchased immediately. 미국도 중국에 매겼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며 화답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기존 평균 57%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26일 말레이시아에서의 5번째 고위급 미중 회담에서 확전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걸 두 정상이 못 박은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의 선박에 경쟁적으로 적용했던 입항 수수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중 간 갈등 요소인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 대해선 진전이 없었고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로 당장 확전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다 반도체와 대만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이 남아 있어 여전히 뇌관은 살아 있습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정상회담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다음 주에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휴전 상태로 돌아간 미중 간 합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나와 미중 양국이 다음 주에 무역 협상 서명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I expect that we will exchange signatures possibly as soon as next week. 이번 회담으로 미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1년 유예와 대두 수입 재개 등을 얻어냈고 반대로 중국은 10%포인트의 관세 인하와 중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 유예 조치 등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무역 전쟁의 온도를 낮췄다면서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문제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이 무역 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깨지기 쉬운 휴전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요 쟁점들인 중국의 제조업 과잉 생산과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 등의 문제는 협상에서 논의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CNN도 양국 간 무역을 어느 정도 되살릴 수 있다면서도 이번 협상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큰 양보이며 위험한 신호들로 채워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펜타닐 관세를 양보한다고 해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을 종합하면 현상 유지에 가깝다는 겁니다. We just got back to the status quo ante because Xi really holds the cards with his control of critical minerals.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계를 노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반격 능력을 보여줬고 그 결과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입증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이틀 뒤로 다가온 연방식품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중단을 앞두고 뉴욕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민 300만 명이 푸드스탬프 혜택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식량 지원을 위해 6,500만 달러를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s why today I'm officially declaring an emergency. This is a food emergency, and I want to unleash every tool at our disposal to keep New Yorkers from going hungry. 이번 긴급 자금은 기아 예방과 영양 지원, 긴급 식량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주 전역의 푸드뱅크와 급식소 등 식량 제공 업체가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오리건주도 식량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500만 달러를 긴급 투입했으며 버지니아주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 한 달치 스냅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편 뉴욕을 포함한 25개 주는 농무부를 상대로 스냅 중단 조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정부의 예비기금 사용을 명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휴직 중인 공무원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급여가 끊긴 일부 연방 공무원들이 생필품을 받기 위해 푸드뱅크 앞에 줄을 서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Never thought in a million years I would be in line to get some food. It's humiliating. You know, I've been working for 30 years in my career. I've had to apply for unemployment and haven't done that. 셧다운 여파로 현재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연방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ince the shutdown started, I've worked 4 overtimes. I mean,
I'm still going to show up to work because that's what I swore an oath to do. 휴스턴에는 약 42만 5천 가구가 푸드 스탬프 등 식비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방 공무원도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무부가 예산 고갈로 오는 토요일부터 스냅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약 7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위기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면서 미 전역 항공 시스템에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셧다운이 11월까지 이어질 경우 항공교통 전반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면 여행 수요가 급증해 항공편 지연과 결항 사태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현재 연방항공청의 관제 인력 부족 문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60%가 셧다운 기간 동안 여행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여행업계는 매주 약 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관제사들이 이번 셧다운으로 첫 월급을 받지 못한 가운데 당국은 임시 방안으로 항공관제사 채용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할리우드의 한 프로듀서가 살인과 성범죄 혐의로 종신형에 해당하는 역대급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LA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43살 데이비드 피어스는 지난 2021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두 여성을 숨지게 하고 10여 년 동안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4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어스는 LA의 한 파티에서 만난 두 여성에게 코카인과 펜타닐 등의 약물을 제공했고 약물 중독으로 의식을 잃자 각각 다른 병원 도로 앞에 내려놓은 뒤 도주했습니다. 한 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11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부검 결과 체내에서 마약과 진정제, 마취제인 케타민이 검출됐습니다. 당시 피어스가 살인 혐의로 구금된 이후 7명의 여성이 추가로 피어스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파티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약물 중독과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DC에 파견된 주 방위군의 주둔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최근 해당 명령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주 방위군의 임무는 오는 11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추가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의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이유로 주 방위군 투입을 명령했으며 이후 한 차례 연장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는 조지아와 엘라바마, 루이지애나 등 7개 주와 워싱턴 DC 자체 병력을 포함해 2,300여 명의 주 방위군이 주둔 중입니다.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주 방위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법 닭싸움 도박을 하던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샘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6일 오전 헤스페리아의 한 건물에서 불법 닭싸움 도박 현장을 적발하고 용의자 2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수십 마리의 살아있는 투개와 사체를 발견했으며 5정의 총기와 2만 8천 달러가량의 현금을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용의자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보고 달아났으며 셰리프국에 헬리콥터를 투입한 끝에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인 불법 도박과 동물 학대 혐의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LAFC 홈 경기장은 단순한 축구장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뒤 경기장은 K컬처 페스티벌로 변했습니다. K-팝과 한식 그리고 축구가 어우러진 특별한 밤, 스포츠와 한류가 만난 현장을 이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LAFC 홈구장 BMO 스타디움. 경기 시작 전 익숙한 K-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경기장 내 음식 부스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현지 인기 한식당들이 한인타운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선보인 퓨전 한식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I'm getting Korean chicken tonight, so for sure. So it's definitely a thing. So I'm excited. So. 이날 경기는 LAFC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와 손잡고 K문화를 테마로 한 플레이오프 홈경기로 진행됐습니다. 관중들은 경기뿐만 아니라 K-팝과 한식 그리고 커뮤니티 등 K-컬처 페스티벌 형식의 새로운 경기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경기 직후엔 방탄소년단과 세븐틴 등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악에 맞춰 화려한 라이트 쇼가 펼쳐졌는데 관중들은 좌석마다 제공된 LED 팔찌를 착용하며 마치 콘서트 현장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K-팝과 함께 밤하늘을 수놓은 조명과 폭죽이 터지자 관중석 곳곳에선 환호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한류 콘텐츠와 스포츠 팬덤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손흥민의 MLS 진출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른바 손흥민 효과가 경기장을 넘어 LA 전역의 경제와 문화적 연결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I like both K-pop and I like soccer, so I think it's a really cool combination of just being able to combine not only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already know as a very well-known sport, but also something that is becoming part of a bigger culture in not only America but around the world. Yeah, no, I love seeing it. I love seeing last year we had a concert here with the bands and the fans and the totems, and I just love it. Perfect marriage, I feel like, because the fans of both are so passionate, and you can see that in how they really just love, whether it's K-pop or whether it's football, it's just all about love, community. 플레이오프 1차전 1라운드 경기에서 오스틴 FC를 2대1로 꺾고 승리한 LAFC는 오는 2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연구기관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만료될 경우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14% 오를 전망이며 특히 60대 은퇴자들의 인상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소득 6만 5천 달러인 60세 이상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1,380달러로 약 3배 인상되며 텍사스와 몬태나, 웨스트 버지니아 등 일부 지역은 더 큰 부담을 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한편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자체가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설계된 실패한 시스템이라며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And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are going to more completely understand that their premiums, copays, and deductibles are going to skyrocket by thousands of dollars per year because of Republicans' continued refusal to extend the Affordable Care Act tax credits for working class Americans. I mean, it doesn't increase the pressure on me. No Republicans ever voted for Obamacare. Obamacare for Democrats is working as it was designed to do. It was designed to administer a fatal overdose of government to America's healthcare economy, and it is. And it keeps failing.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 대립 속에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2026년 보험료에 보조금이 반영되기는 이미 어렵고 결국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르웨이계 미국 로봇 인공지능 기업이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원엑스 테크놀로지스는 내년부터 청소와 빨래, 정리정돈 등 다양한 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정용 AI 로봇 네오를 약 2만 달러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오는 사람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최대 25kg까지 들어올릴 수 있으며 대형 언어 모델이 탑재돼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전 대화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가져오거나 불을 끄는 일은 물론 요리 재료를 인식해 레시피를 추천하거나 장보기 목록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제공하며 가정의 생활 패턴에 따른 맞춤 기능 설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로봇이 배우지 못한 동작은 전문가가 직접 원격 조정으로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집 내부를 카메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상시 청취 기능에 대한 사생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엄격한 보안과 사용자 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향후 가정용 로봇 상용화를 목표로 2027년에는 해외로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서 선물 받은 금관을 쓴 인공지능 합성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금관 선물이 왕관과 권위주의라는 상징적 의미와 결합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풍자와 논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합성 영상 속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왕관을 쓴 멜라니아 여사와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또 마가 모자를 쓴 사람들이 부부의 춤을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요. 신라 왕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 합성 영상들은 소셜미디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신라 왕관을 선물로 받았을 때 정말 아름답다, 특별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도 금관 선물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왕권을 상징하는 금관이 미국 전역에서 노킹스 시위가 한창인 시점에 전달됐다고 짚었습니다. 노킹스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규탄하는 집회로 지난 18일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50개 주에서 동시에 열린 바 있습니다. 왕관을 쓴 트럼프의 모습이 정치적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그의 손에 들어간 금관이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재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는 누구든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실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개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신형 핵추진 대륙간 소낙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와 핵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실험들은 어떻게든 핵실험으로 간주할 수 없다면서 현재 핵실험 유예 조치는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90년 마지막으로 핵무기를 실험했고 미국은 1992년, 중국은 1996년을 끝으로 유예 조치에 합류했습니다. 지붕만 보일 정도로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고립된 주민들을 구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만에 10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으며 주택 10만 채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도심 지역에 광범위한 홍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 기상청은 중부 지역에 당분간 강한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곰 습격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관광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곰 습격에 따른 사망자가 역대 최대치인 12명까지 늘고 곰이 기차역 앞과 주택가까지 출몰해 사람을 습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연 건데요. 앞서 지난 27일 아키타현 아키타시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곰의 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면허를 가진 사냥꾼을 고용해 민가로 접근하는 곰 개체를 처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문부과학서는 곰이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 등하교 때 음식을 갖고 다니지 말도록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 문의 818-974-4989 818-974-4989. 한미 관세 협상이 비교적 선방한 결과란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귀국길에 나선 미국 통상수장이 한국 정부 발표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 반도체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한국 정부는 해석을 달리한 것뿐이라면서 신속하게 문서화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혜정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미국 측 총괄 책임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양국 정상의 최종 합의 하루 뒤 SNS를 통해 돌연 몇 가지 합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선업을 제외한 대미 투자 2천억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할 것이다. 세 가지였습니다. 굳이 예민한 사안만 골라 부연 설명한 건데 미국에 유리한 해석만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세를 두고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우리 협상단 설명과 어감이 사뭇 다릅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대만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관세율을 정하지 못해 나온 발언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또 농산물 시장은 이미 99.7% 개방돼 있는 현 상황을 언급한 것이라며 0.1%도 더 개방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펀드도 미국이 주도하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분야만 투자하기로 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측이 협의위원회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습니다. 순방 성과를 과시하는 미국 국내 정치용 언사인 동시에 문서화 작업은 물론 반도체 관세 결정, 투자펀드 운용 등 계속 이어질 협의를 염두에 두고 기싸움을 이어간 셈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첫 합의 때도 트럼프 정부는 협상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듯 유리한 해석만 선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내용을 서둘러 문서화하고 있는데 11월 중 국회에 내용이 보고되면 11월 1일부터 합의는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내일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중국의 중재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에 온 건 11년 만입니다. 내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한 중국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동결을 하고 나아가서 축소하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해야 한다라는 게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 하에서 END 이니셔티브의 기조 하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핵을 용인하지 않던 중국의 입장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한중 회담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 추켜 세우며 북핵 문제 해결을 요청한 데 이어 중국을 향해서도 역할을 당부하는 겁니다.
경제 분야 협력도 강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이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인정한 적은 없지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문화 제한 조치 한한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애둘러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한중 관계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는 만큼 토요일 회담은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경주 에이펙 참석차 방한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났습니다. 젠슨 황 CEO는 오늘 에이펙 현장에서 CEO 서밋 대미를 장식할 연설에 나섭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경주 에이펙 CEO 서밋 참석을 위해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어제 저녁 서울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치킨집 밖에서 보이는 창가 자리에서 공개 치맥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imek. Yeah, of course. 취재진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마치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들처럼 치맥을 즐기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하던 젠슨 황 CEO는 회동 중간 잠시 밖으로 나와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을 나눠주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젠슨 황 CEO가 우리 치맥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며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깐부 치킨을 예약했는데 상호인 깐부는 게임에서 같은 편을 먹는 친구를 뜻하는 속어로 세계적으로 흥행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도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들 기업인들이 AI와 자율주행차 등 글로벌 경쟁에서 협력 관계를 다지자는 뜻을 담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젠슨 황 CEO는 앞서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해드릴 발표가 있을 거라고 깜짝 선물도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선 공급이 부족해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GPU를 엔비디아가 우리 기업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젠슨 황 CEO는 오늘 경주 에이펙 현장에서 대통령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 SK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들을 만난 뒤 CEO 서밋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번 서밋에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제한 시간 없이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 정부의 오랜 수건이었는데요. 이번 합의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한국 정부는 빠르면 2030년대 중반 4척 이상의 핵 잠수함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 게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을 뜻합니다. 잠수함도 소형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지만 연료인 전홍축 우라늄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모든 핵물질은 군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수차례 설득 끝에 미사일 사거리에 걸렸던 제한은 완화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의 벽은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핵 확산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승인한 걸로 해석돼 후속 협의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그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적으로 우리가 방위 산업이 있어서도 원자력 관련된 상당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 거고. 북한의 SLBM을 무력화시킬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함으로써 대화 제안을 피하고 있는 북한에 트럼프가 보낸 경고란 분석도 나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은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데 오커스 안보 동맹인 호주와 같이 별도의 협정을 맺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시기를 당길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 나온 해군 참모총장은 결정이 난다면 2030년대 중반 이후 잠수함 건조가 완료될 것이라고 했고 안규배 국방장관은 핵 추진 잠수함이 4척 이상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방어에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0월 30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